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식량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2006년, 2007년에 그 베트남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베트남이 세계 3위의 쌀 생산 국가입니다. 베트남이 2위가 인도고, 그랬는데 문제가 된 건 뭐냐 이러면은 그 해에 엘니뇨하고 라니냐의 현상이 해 갖고 베트남의 사상 초유의 이상 한파가 와갖고 수확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쌀을 곡물 시장에 내놓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원자재를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쌀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 호주에서도 엄청난 그 가뭄이 들어갔고 쌀 농사의 거의 90%를 폐농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는 엄청난 그 프레미엄이 붙었고 이제 곡물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특히 인도 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의 3% 정도로 가격이 뛰면서 최고의 가격을 경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석유, 자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냥 또 기름값 올라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밤에 가서 기름 잔뜩 탱크에 채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원유 생산하는 나라도 한정되어 있지만은 그 글로벌 회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 세계 곡물의 80%는 큰 5개 회사, 우리가 뭐 일종의 독수리 오형제, Five Brothers라 그러는데 그 5개 곡물 회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은 뭐냐면 최근 들어갖고 우리가, 여러분 요즘 그 자동차 중에서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석유 안 넣고 하는, 그러니까 개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겨우 친환경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물론 정제하고 같이 겸용을 가지만 최근에 우리가 원료 자체를 그린 에너지로 이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탄올, 그죠? 바이오 에탄올. 그 바이오 에탄올 뭘 갖고 씁니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옥수수예요. 그 옥수수는 사실은 여러분 옥수수를 많이 드십니까? 뭐 여름에나 그죠? 강원도 찰옥수수 뭐 이렇게 좀 드시지만 평상시 옥수수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죠? 옥수수는 거의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옥수수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에탄을 만들다 보니까 옥수수를 가지고 가축을 먹여야 되는 사료가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사료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사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농민들이, 특히 이제 축산 농가들이 사료를 비싸게 사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곡물을 먹는 거하고 곡물을 먹은 소고기를 1인분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소고기를 여러분 1인분 먹잖아요. 그 소고기 1인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인분에 해당되는 곡물을 먹어야 될까요? 22인분. 여기 있는 분이 다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곡물을 다 모아갖고 소 줘갖고 고기 그 썰어갖고 1인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곡물 파동이 많이 일어난 이유도 이제 개발도상국,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이런 새로운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되었다.
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갖고는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 방송 보셨지만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총 들고 막 그 폭동들 이제 죽이고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도 비싼데 돈도 없어요. 왜냐면 경제 위기로. 먹을 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난폭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난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석유회사 직원들은 007 가방에 뭘 갖고 다녔냐면은 어느 지역에 석유가 얼마큼 남고 우리 석유는 얼마나 품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석유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007 가방에다가 뭘 갖고 다니냐면 벽실을 갖고 다니는데요. 잡종벼, 하이브리드 벼종자. 그거는 뭐냐면은 한 번 농민들이 심고 난 다음에 그 종자를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원 전쟁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 에너지, 지하 자원 이런 에너지 석유 전쟁이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계열 회사들이 종자 회사를 만들어 갖고 종자를 새로운 자원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그 종자를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옥수수 집에서 이렇게 심어 보셨어요? 예, 뭐 옥수수나 감자나 여러분 시골에서 보통 그 사용하는 종자들은 콩도 그렇고 그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남은 거 이렇게 그죠? 말려놨다가 옥수수 이렇게 말려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따서 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감자도 수확하고 남은 거 일부 좀 뒀다가 꺼내서 이렇게 쪼개갖고 약간 이렇게 말려서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개발한 잡종벼는 한번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 종자를 또 사야 됩니다. 요즘 최근에는 무슨 유전자를 심느냐면 터미네이터 유전자. 터미네이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종자가 어느 정도 딱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심게 되면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유전공학 방법을 이용해 갖고 계속해서 그 종자를 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갖고 있으면은 식량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식량이라는 게 단순히 집에서 밥 먹고 뭐 감자 쪄 먹고 이게 아니고 라면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이제 유명 컵라면에 들어가는 그 쫄깃쫄깃한 맛은 뭐 때문에 들어가요? 감자 전분입니다. 예전에는 푹 퍼졌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잘 안 퍼지죠? 그게 감자 전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감자 전분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거의 100%. 수만 톤을 수입하는데 그 수만 톤은 감자로 말하면 수십만 톤의 감자예요. 그죠? 그런 것들 저희들이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는 종자 전쟁 시대